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3D 시스템즈의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3D 프린팅 유저 컨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키노트 스피치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D 시스템즈에서 근무한 지는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의 3D 스캐닝, 그리고 모델링, 역설계, 품질 검사 쪽에 집중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초부터 3D 프린터까지 통합 사업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새로운 직무를 맡고 나서 이 3D 프린터 쪽 관련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처음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정했는데 좀 거창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3D 프린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 내용이고, 그 내용을 제가 조금은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와 같이 개발사 입장에서, 또는 정부 부처 관련되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환경 변화를 보면 지금 현재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죠. 산업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또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변화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변화하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품질의 중요성, 특히 제품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회사의 신뢰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자리에서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또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걸 평가를 받는 데는 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제품을 출시를 하고 나서. 미국의 연구에 따른 부분인데 5일 정도 걸리는데, 5일 후에 그 회사의 주가가 품질이 좋은 제품일 경우에는 약 4.4% 정도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품질이 좋지 않은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에는 약 4.9%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품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항공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스케줄을 잡지 못해서 해외에서 부품 수급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일정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바꿔놓은 가장 큰 변화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서로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제조업의 유연성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부품을 수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 로컬 중심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량 다품종 생산에서 또는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 가는 단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사실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제 2021년, 올해죠.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21년에 약 12.6 빌리언 달러라는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하면 한 15조 원, 15조 원 정도 되는 규모고요. 매년 22.5%씩 성장을 해서 2026년에는 34.8 빌리언의 규모, 원화로 40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그 정도로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맞춤형 제품 개발의 용이성, 즉 3D 프린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 방식처럼 금형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그 디자인에 맞는 제품을 바로바로 출력해서 실제 시제품이 아니라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맞춤형 제품 개발이 훨씬 용이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비용이 하락을 합니다. 금형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 공정을 중단하는 시간도 감소를 함에 의해서 결국에는 3D 프린터에 대한 활용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정부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3D 프린팅 시장에도 매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글로벌 프린팅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용 재료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메탈, 금속 소재까지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프린터는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 빌드 사이즈를 확장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개발이 있겠지만, 그러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용 소재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 이 네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이 계속 매년 22% 이상의 성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용 3D 프린팅 시장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뒤에서도 조금 살펴볼 텐데,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프린팅 시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린팅 시장, 어느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프린팅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프린팅 시장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2020년에 $2 빌리언 정도의 매출 구조, 결국에는 시장을 형성을 했었다면, 산업용 프린팅 시장은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이뤄서 2025년은 $5 빌리언 정도의 매출 규모, 시장 성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3D 프린터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이 더 이상 소량 생산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까지도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에 대한 개발이 일반 생산 방식, 그러니까 금형을 가공하는 방식보다 3D 프린팅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에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온라인 프린팅, 우리가 비대면으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프린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산업용 프린팅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소재 시장입니다. 우리가 장비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시장도 2025년까지 23% 정도의 시장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산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와 자동차 분야이죠. 항공우주와 자동차 분야에서는 특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자체의 경량화를 시도했을 경우에, 경량화를 이루어냈을 경우에는 연료비의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와 같이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의 무게 자체를 낮추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친환경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D 프린팅 소재 시장은 항공우주와 자동차 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 및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3D 프린팅을 산업체 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에 적용하기 이전 단계라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소재의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R&D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에 대한 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소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R&D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바꿔놓은 가장
큰 산업이 의료 산업이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료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의료 분야에 3D 프린터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 프린팅 시장의 경향을 보면 2020년에 대략 1빌리언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했었고 매년 29.5% 거의 3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D 프린팅 시장이 22%, 23% 정도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메탈 프린터는 30% 정도의 시장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만큼 플라스틱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메탈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속 프린팅 시장 중에서도 금속 프린터도 이제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방식이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메탈 프린팅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속 분말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개발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항공우주 산업의 수요 계속 증가하겠죠. 당연히 경량화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고 항공우주 산업에는 사실은 플라스틱보다는 메탈 프린터를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러한 경량화에 대한 항공 부품에 대한 경량화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에이펙 시장이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산업시장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메탈 프린팅 시장만 에이펙 시장이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이펙 시장의 성장에는 그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중국의 산업 규모 어마어마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메탈 프린터를 자동차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에이펙 시장을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에이펙 시장의 메탈 프린팅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메탈 프린팅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바가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그리고 두 번째가 니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타늄 우리가 흔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가벼운 소재죠. 물론 인체 적합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티타늄 자체를 항공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공 자동차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게 니켈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도 항공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커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니켈 소재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프린팅 시장입니다. 앞서 스트라타시스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실 플라스틱 프린팅 시장은 메탈 프린팅 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 프린터 장비 자체가 메탈 장비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에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속 장비에 비해서는 가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소재 가격도 메탈 파우더, 금속 파우더보다는 플라스틱 레진이라든지 플라스틱 파우더, 필라멘트의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금속 대비해서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프린터는 처음 프린터가 개발됐을 때 저희가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시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산으로 가기 전 단계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워낙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응용 분야는 사실은 항공우주, 자동차, 전기전자,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분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도 금속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R&D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토폴리머 기반, 우리가 SLA 또는 DLP, 폴리젯, 멀티젯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토폴리머 기반의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보다는 재료비가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만큼의 물성치를 가지고 있고 활용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폴리머 기반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플라스틱 시장도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을 지나서 2026년까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미주 쪽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시간 타임이 계속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미주 쪽이 가장 큰 시장, 2019년에는 가장 큰 시장을 형성을 했었죠. 근데 2020년에 보시면 에이펙 지역이 가장 큰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21년부터는 비슷한 추세를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2020년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이펙에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 금속 시장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프린팅 시장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글로벌 동향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국내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동향을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변화되는 시장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글로벌한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었죠? 한 15조 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국내 프린팅 시장은 약 4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15조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이죠. 하지만 국내 프린팅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2017년, 16년의 데이터가 계속 있기는 하지만 18년에 비해서 19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팬데믹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유형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든 유형별 시장 규모가 2020년에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구축된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랑 또는 잠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설비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시장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소재의 사용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별 시장 규모를 보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비중이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3D 프린팅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동차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분야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면서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하게 산업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 항공우주 산업이죠.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2.7%. 아직까지 글로벌한 규모로 봤을 때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근데 작년, 올해 계속 국내의 항공우주연구원과 기타 항공 관련 산업체에서 이 프린팅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프린터를 계속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단계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시장 비중입니다. 제가 보급형이랑 산업용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크게 의미는 없는 분류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좀 넣어봤고요. 보급형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국산 장비가 7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 프린터 같은 경우는 외산 장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저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D 시스템즈가 사실은 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과연 국산 기술로는 이 산업용 프린터를 아직까지 보급을 하지 못할까, 물론 개발은 하고 있지만 보급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이유는 재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밀도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보급형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국산 장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외산 장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업체별 추이를 보면 조금 의아하신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2018년에서 19년은 산업 규모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관 기업들이 증가를 했겠죠. 근데 2020년에는 시장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관련 업체들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시장은 줄어들었지만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 환경이었지만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대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기반으로 인해서 신규 업체들이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들이 장비를 개발하거나 소재를 개발하는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체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장비 제조 쪽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사실은 숫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작기는 하지만 소재에 대한 기업 현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재에 대한 중요성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재에 대한 기업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다른 쪽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전년도와 2019년과 비슷한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소재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 과연 나는 3D 프린터만 생각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소프트웨어에는 당연히 3D 프린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용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프린팅을 한 후 또는 프린팅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주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 자체도 많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 인력 추이입니다. 국내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3D 프린팅 관련 종사자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0년에 프린터 관련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인력이 계속 감축이 됐죠. 인력이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소재 제조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인력이 반대로 늘어났습니다. 장비 제조나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유통 다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소재 제조에 대해서는 인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도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작년부터 시도를 해왔지만 소재 제조 인력, 소재 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R&D 투자 현황을 보면 기업의 전체적인 R&D 투자 비중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장비 제조, 소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감소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년 2019년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D 프린터가 그만큼 각광받고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 분야라는 것을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재 시장 규모를 보면 국내에서는 당연히 필라멘트 소재, 플라스틱 필라멘트 소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레진 쪽, 액상형 플라스틱 소재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필라멘트와 레진은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파우더와 금속 소재는 비슷하거나 또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플라스틱 파우더와 그 다음에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우수하고 그만큼 외산 장비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파우더와 금속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밀도가 높은 이러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의 국내외 현황이었습니다. 보시면 글로벌하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업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과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글로벌한 3D 프린팅의 선두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는 사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는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 3D 프린팅이 적용되는 분야는 아직까지는 많이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용화 과정까지 3D 프린터를 적용했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 적용된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국내에서도 얼마나 상용화 단계까지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사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3D 프린터에 대한 장비 사용법 교육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전문가다운 교육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교육은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학교나 관공서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좀 더 하이 테크니션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은 이 3D 프린팅은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인데 그 기술에 대한 교육이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앞서 정부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투자 비율은 3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투자를 적어놨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선 좀 그렇지만 국내에 각 지역별로 지역 센터에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센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에 프린터가 엄청나게 보급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창조혁신센터라고 하면서 프린터와 스캐너를 많이 보급을 했었고요. 지금은 또 메이커스 스페이스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3D 프린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보급을 했는데 과연 이 프린터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깝게 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프린터를 사용하고 싶고 프린터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소재가 있을 거고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출력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한 번에 OK를 받을 수 있는 센터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서 확산 쪽에 그리고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장비에 대한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투자라는 과제를 3번째로 넣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입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외산에 대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장비 같은 경우는 외산이 거의 70% 이상이죠. 외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산업용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지루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 키워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결론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시장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전반 성장, 그리고 기술력 확보, 적용 사례를 발굴해야 된다. 당연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장비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린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프린터, 장비만 개발하겠다, 소재만 개발하겠다,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겠다, 또는 서비스 유통망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요소들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개발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소재도 따라가야 되고, 과연 내가 이 프린팅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개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D 프린팅 시장은 사실은 성공 사례가 많이 없죠.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공개하기를 많이 꺼립니다. 대회비이기 때문에 그 공개를 꺼리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은 더 많이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이 이런 분야에서도 3D 프린팅이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성공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 고급 인력 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도 장비를 납품하고 고객사에 장비 교육을 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장비는 잘 쓰세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거의 80, 90% 이상은 장비는 잘 작동을 하십니다. 근데 과연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모델을 내가 설계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고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보태보면, 현재 고등학생, 일반 공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에 대한 교육을 받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받습니다. 근데 석사과정 들어가고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연결이 안 됩니다. 한번 배운 거는 거기서 단절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 이런 과정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학사부터 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교과 과정을 좀 연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3D 프린팅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해외 유수 기업들의 탐방을 통한다든지 해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내 모 대학에서는 해외, 특히 이제 저희가 가까운 곳, 물론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싱가포르 난양공대도 상당히 유명한, 아시아에서 꽤 유명한 공대 학교인데, 그 난양공대 쪽으로 매년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 과정을 보내서 거기에서 일주일, 2주일 동안 관련된 기술을 배워오고, 그 기술을 다시 국내에 와서 논문 과정을 쓴다든지 또는 밑에 후배들한테 전달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인재 양성,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재직하고 있는 3D 프린팅,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재직자를 위한 3D 프린팅 활용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축 부분은 기존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가 워낙
탄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 예산으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죠. 헛돈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은 많이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시장에 홍보를 하고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신규 장비도 도입을 해야 되겠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의 장비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장비도 계속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와 창조경시혁신센터로 장비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 장비를 일반인들이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기술을 균형적인 발전인데 우리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금속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금속 소재도 금속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소재뿐만 아니라 복합 소재까지도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3D 프린팅에 좀 특화된 오늘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전시장을 둘러다니시면 그걸 3D 프린팅에 특화된 공정 기술도 특히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외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편합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산 장비뿐만 아니라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산화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장비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하는 용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3D 프린팅을 활용은 당연히 증대를 시켜야겠죠. 내연기관에 대한 개발이 조금 있으면 일반 자동차 업체에서도 계속 보류를 하게 됩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발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터에 대한 활용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또한 두 번째 내용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됐고 성장을 한 분야이기도 한데 바이오 프린팅에 대한 부분 당연히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제품 제작, 맞춤형도 예전에는 그냥 하나 두 개 이렇게 출력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맞춤형 제작, 커스터마이징 제작을 하는 부분도 이제는 대량 생산 단계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대량 생산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 분야, 당연히 우주항공 분야인데 우주항공 분야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고부가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실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연 내가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정부의 자금, 정부의 예산을 이용을 해서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고 자사 제품에 어느 정도의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당연히 제작, 검증, 공정 도입 등의 컨설팅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성공 사례, 국내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지금 현재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국내에 맞게끔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글로벌 시장 동향을 러프하게 살펴봤었고 한국에서는 프린팅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개의 과제들을 4개의 과제들을 짚어봤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봤는데, 사실은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돼야 되겠죠. 그리고 연간 23%, 거의 25%에 육박하는 시장 성장은 어느 분야에도 없습니다. 3D 프린팅 시장이 그만큼 높은 시장 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에 맞춰서 기술력이 확보돼야 되겠죠. 국내에서도 당연히 기술력이 확보돼서 해외 장비들과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적용 사례, 그리고 투자, 네, 당연히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의 지원을 받으면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조합이 됐을 때 당연히 3D 프린팅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다 이 프린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